우선 먼저 지구당에서 제가 부천 소사구 지구당에서 사무국장을 15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수차례 제가 직접 신부 책임을 맡아서 했고 그때마다 투표가 있기 이상 전에는 보통 투표 참관인들과 대표 참관인들을 저희 지구당 사무실에 불러서 중앙당에서 내온 내부를 가지고 투표 참관인은 이런 방식으로 투표 참관을 하고 대표 참관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대표를 하고 저희 사전에 먼저 교육을 충분히 시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육시키기 이전에 제일 먼저.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저도 대선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대표 참관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이틀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저희 지역구 현역 의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호진 의원장이 좀 대표선으로 참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알겠다고 제가 그날 여의도 캠프에 있어서 일찍 좀 못 내려가니까 시간 맞춰서 제가 바로 내려가겠다고 내려가서 제가 5시쯤 저희 지역 우리 관내 체육관 대표장이 좀 가서 참관 분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네 분이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 선거구에 5분이 대표 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분 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표 참관인에 대한 교육을 받고 무슨 얘기를 듣고 왔나. 그때 전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위원회를 보고 있으면 저희들이 또 지방 사무실에서 꼭지를 탔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송사에서 기자들이 다 취재를 한다면 별도 저희들이 투표소마다 또 상황을 정리해서 지구당으로 보고하고 지구당부터 중앙당으로 보고하고 별도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문제를 듣고 봤더니 지구당에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기자들이 접하고 TV가 접하는데 왜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하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저희는 그때는 모든 언론사하고 저기에서 문재인 후보가 한 2~3분 왔었다고 다들 그렇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보면 넘어갔습니다. 정확하게 저희 소사구가 6시에 투표가 종료되고 7시 반쯤에 저희 개표 장소로 투표함이 있고요. 그래서 7시 30분에 저희 잠깐 시간을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5분이 대표 참관이 저희 민주당 소속 대표 참관이 5분이 있는데요. 부수가 하나, 둘, 셋, 넷, 5명입니다. 그래서 5명이서 하나씩 보류를 했습니다. 그렇지, 여기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서가 이게 시선이 집중이 안 되니까 이것만 쫙 봐라. 여기 나는 들어보고 다시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사람을 하나씩 보고 했는데 7시 반에 시작이 됐는데요. 저는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이후로 개표 참관을 실전에 해본 적은 없어요. 전자개표기 안에서 분류돼가지고 이게 바꾸면서 이게 문제 100명씩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은행에서 하듯이 100명이 나오면 일단 밴딩으로 씁니다. 그거 딱 잡아요. 그래서 사람 바꾸기 같은 데다가 이건 바꾸냈고 이건 문제 투표하면서 이게 500장 될 수도 있고 이거 다 500장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면 아까 우리 심사 개표 사무조사라는 이걸 일일이 싸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거의 바로 안 나옵니다. 여기 가정을 전혀 안 거쳐요. 저는 여기서 사실 몰랐어요. 이걸 거쳐야 되는 걸. 그럼 여기서는 뭘 하냐 이 사람들은 여기서 뒤에서 분류를 못하게 나옵니다. 아까 도당이 애매하게 시킨 게 이게 도당이 좀 이거 중간에 시킨 게 있고 이중으로 시킨 게 있고 이런 분들이 한 투표하면서 나오면 한 70내지 80내지 표씩 나오더라고요. 이것만 잠깐 하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하냐면 여기 서서 이 사람들이 이 투표용지에 시킨 잘못된 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만 정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에 끝나냐면 7시 반쯤 시작했는데 정확히 9시 한 20분에 끝났어요. 12시 넘어서 끝나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빵을 나눠왔다고 간식하고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그랬더니, 빠시 먹고 가라는 거예요. 빠시 먹고. 그래서 9시 반쯤에 대략 끝나고 와서 2시간 만에 왔는데, 저희 부천 조사부가 18만 건다가 6천 명입니다. 그러나 투표한 사람 14만 명입니다. 이거 2시간 만에서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럼 저는 뭐 스케줄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정확하게 안 그러고, 우선 먼저 저는 또, 캠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돼요. 굉장히 하나가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나마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보니까 이게 스케줄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하는 게 얼마나 7, 80% 중에서 제가 잘못 도장을 했다든가 이런 걸 잡아내는 것이 한 20%예요. 여기서만 제가 이걸 항의를 해가지고 민선 추천 선거관리 임원한테 해서 여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프로 잡아주고 싶더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다섯, 우리 소사권에서 100%입니다. 그럼 우리 9,400%에서 전국도 하고 여기 불리 말고 시골 애매하게 도장 찍힌 거 이것만 해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트위터에다 올리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다시 강의로 쫓아가서 강의 갔다 우리 한수 전 상황에 말씀하셨지만 강의서 그런 겁니다. 왜 당직자들 제가 거의 다 아니까요. 국장장, 시장장 아니 다음에 뭐 가도 뭐 다음 주시고 이런데 이런 걸 시끄럽게 하면 되냐. 이래서 사실 제가 하고 워낙 시끄러워서 트위터가 계정이 폭발해가지고 트위터를 며칠 동안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하시는데 그래서 이 수개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가 그때 지난번에 이렇게 정론관에서 전통의 의원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이 지금 보면 제가 좀 의심이 가는 게 수도권에서 특히 인천하고 저희 부천이 중간 사이에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 때 보통 보면 2% 내지 3%가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몇 프로를 이겼냐? 7% 이겼습니다. 7%. 부천이 수도권에서 최고 많이 우리 강원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도 그냥 10% 이겼어요. 그런데 부천은 이렇게 사람이 1% 넘느라고 3% 치고 30%로 저도 나쁘게 안 가요. 지금 이것도 수개표도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투표는 그래서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목사님도 말씀드렸고 사무총장이 말씀했습니다만 수개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하나는 제가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궁금하시니까 국정원 사건도 민주당에서 처음에 철저하게 잘 대응했으면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미 훨씬 더 사건이 진척이 많이 되고 지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안 나서고 후단전화 잘했습니다. 제가 언제 정확하게 본다면 국정원 사건이 날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는 그 사건이 역삼동 오피스텔에 가고 그날은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한 5일 뒤로 출근 때야 다음날 새벽 4시에 제가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오피스텔 거기 가면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문모 의원, 김모 의원, 이모 의원, 강모 의원 안에 강모 의원 건물 출신입니다. 내부의 국회의원들이 나랑 함께고 당직자들 한 30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4시 넘어서 가서 같이 문 앞에서 앉아서 조금씩 앉아서 낮에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제가 토론하면서 여기 출입 국정원 오피스에 출입 사람들이가 여사천만 바로 출입입니다.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 출입하는 입구에 CCTV를 좀 확인을 해야 하나라고 제가 거기 있는 의원들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국회의원 말 내가 저녁에 내려가서 갔는데 할리실에 무슨 경제 통지진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갔는데 내일 아침 9시 출근해서 CCTV를 확인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김 위원장이 좀 이 지하실에 내려가서 9시 되면
할인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날씨를 뭐 날을 새서 8시 한 40분쯤 관리실에 갔습니다. 관리실 관리 소장님한테 제가 이거 시스템을 좀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김아정이라는 여자가 나중에 사시니까 실제로 몇 시에 거기 출입하고 퇴근하고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언제부터인지 보여줄 수 없다고 그래요. 관리 소장님이 그래서 내가 좀 목소리가 크고 그러니까 당신들 말이 되냐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러는데 시스템이 확인 안 해줄 수가 있나 하는데 제가 강제로 어디 가려고 관리실에 들어갔어요. 그 청소를 안 하는데 지하 1층에 갔어요. 지하 1층에 있어서 경비실을 문을 열고 제가 갔어요. 안에 4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소파에 누워서 기대를 한 사람은 컴퓨터 앞에 가지고 나머지 사람은 선거를 했어요.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소파에 누워있는 사람이 딱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은 사람 제 명함을 준다 이런 사람인데 좀 시스템을 확인하자. 이 두 사람에서 한 급이 타졌다고 도망가 나갑니다. 지하 1층에서.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와요. 그리고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쫓아가요. 그 사람을. 지하 1층에서. 못 잡았어요. 사람이. 이 사람은 안 못 잡고 이 사람을 1층 로비를 나와서 회전문을 나와서 그 인도를 하고 한 곳씩 막 뛰어가요. 쫓아갔어요. 여기 잡았어요. 제가. 몇 사람 잡고 이 사람한테 당신 말이야. 왜 방어를 안 했지? 그때 전화를 걸고 저 하나님이 있어. 개새끼야. 우리가 증거를 이런 거 아니냐.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4사람이 그 밖에 로비에 있던 전화를 시켰던 사람들이 쫓아갔어요. 4사람이 에워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사진을 찍고 제가 신분증을 확인을 요청했어요. 당신이 보내라. 신분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근무하는 국정원이냐? 그래야 되겠습니다. 신분증 전화번호를 봐. 한 10분 이상 소리 생긴 사람이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 전화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근무하나? 한참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근무하더라고요. 이 사람 걸려버렸어요. 그럼 내가 관리실에 가가지고 그러고 나서 아래층에 내려가서 그 이모 오고나고 박팀모 오고나고 셋이 해장국을 먹으면서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도망갔다고 내가 그 사람을 찾아. 그럴 리가 없다니까. 다시 가만히 생각하면서 느낌 이상해요. 해장국을 시켜놨는데 다시 지하에 내려가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들 내가 좀 급하게 갔어. 당신이 말하는 지금 근무한 근무일치도 내놔. 근무일치를 내놔보니까 우리 민주당하고 변호사들이 그날쯤에 7시 30분쯤에 역사금 현장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7시 40분에 들어가고 컴퓨터 검열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다 지워버렸어요. 중요한 자료를. 그런데 7시 40분부터 근무일치가 적혀있어요. 왔다는 것이. 그러고 나와서 컴퓨터를 보니까 이모 의원하고 김모 의원 명함이 있어요. 명함이. 컴퓨터 잘 봤다는 내가. 그래서 다시 감독으로 가서 이모 의원한테 김모 의원하고 아니 말이야. 아까 방식으로 컴퓨터 앞에가 명함이 있던데 여자 전에 내려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시스템을 다 확인을 했는데 왜 몰랐나? 그 사람들이 실험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으니까 이 사람이 국정원 직원인지 하지도 않고, 그냥 컴퓨터 가지고 모르는 거 알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날 무슨 날이냐면, 북한에서 로켓을 발사한다 했어요. 다시 제가 또 내려갔어요. 그래갖고, TV에서 생방송 그걸 중계하고 난리인데, 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이 사람이. 당신 왜 왔어? 왜 왔냐고 이 사람은 구속권 뭐야 압수수색을 일단 청구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가져왔다 이런 거로 썼다. 그래서 그걸 당신 말이야 지금 어제 저녁에 7시 40분에 와갖고 24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당신이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뭘 했냐
그거 없고 다, 교실이 복사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나한테 왜 한다고 들어왔어요. 얼굴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고. 내가 그 TV를 보면서 내가 전문을 보니까, 이 TV 모니터 하나랑 컴퓨터 모니터가 이렇게 조그만 모니터가 한 20개씩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미 20개가 하면 여기서 5-6개를 몇 번이에요. 이거 다 숙제돼요. 나를 보니까 기 말려면 내가 랩을 한 3-40분 간다. 뒷모습으로 내가 머리 스타일만 꾸겼고, 알려면 없어요. 이미 모니터에 다 죽었다. 그래서 그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잖아요. 경찰에서 오후 3시, 4시에. 그러니까 중국 목소리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화를 냈는데 중국이 없는 가지고 따진다고 아까 우리 한수전 상승 사람은 피를 너무 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금 국정원 사건도 이 이후로 TV를 보고 국정원에서 전화가 끊어놨어요. 물론 제가 조금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도 신경을 하루에 책임있는 분이 전화와서 저한테 TV 화면을 보고서를 제가 몇 차례 우선처럼 만나서 내부 제보자를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회의 우선 기사를 해놨는데 이 국정원 사건도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초창부터 좀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하고 저희도 이제 신고를 미리서 제보를 받아서 충분히 이분들을 뒤쪽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항상 상황이기 때문에 했으면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중에 상당히 강조한 측면이 많다. 지금 와서 떠들면 뭐하는 거야? 지금도 다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다시 신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쉽지 않은 거다. 초반에 잘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민주당이 내가 봤을 때는 이 수개표 문제나 이 국정원 문제나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수개표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습니다. 한 25만 명이 선정을 했으면 국민의 의사가 담겨져 있었으면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반대한 측면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좀 이렇게 궁금한 점이나 또 질의나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이 사례를 우리 정경진 목사님이 여수에서 오셨는데 정경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와 또 자료가 많이 있으시고 하니까 정 목사님 사례 보시면서 여러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장실도 다녀오셔야 되는 굉장히 긴 시간인데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에 관심 갖게 된 것은 정말 아까 우리 한 대표님도 국민을 바보로 좀 만들었다 그랬는데 정말 제가 바보가 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우연치 않게 그걸 발견했어요. 박근혜 투표율이 몇 프로입니까? 51.6%잖아요. 딱 516입니다, 516.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검색을 해봤어. 근데 그 박근혜 새누리당 쪽에서는 막 하늘의 뜻이래, 516이. 51.6%가 나오게. 그래가지고 이놈들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색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선 9일 전에 박근혜 투표율이 이미 51.6%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지금 막 국정원자 사건으로 막 요즘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일베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대님 목표 투표율 공개해가지고 대선 9일 전에 51.6% 5.16 풍경 게시하면서 51.6% 하는 어떤 이런 글이 올라와요. 이분이 과반 투표하면서 딱 그걸 내가 그 사진을 찍어놨어.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인터넷상에 돌아다녀요. 언론사들 다 제보해도 언론사들 딱 한 군데 조그마한 분쪽으로 그 프레스 빅불이나 여기 한 군데
관심 없어요, 언론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영동 향림교에서 똑같은 공청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 CBS 기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끝날 무렵까지 취재를 했어요. 근데 기사가 나와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기자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말을 못해 얼버무리면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취재를 하셨는데 그랬더니 보도를 하게 되면 연락을 주게 돼요.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데스크에서 잘린 겁니다. 100%. 이런 상황이 언론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언론이 말을 하는 언론은 아주 불도운 언론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라통이 큰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아시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 한전면님도 계시고 우리 직접 참가자들로 같이 우리 민주통합당의 강기자 이신 김효진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김우영 목사님은 지난 4.11 총선 때부터 같이 이렇게 입장을 하셔서 반 전문가가 되셔서 그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지금이나 여러분들 비판을 진행해 주십시오. 예, 목사님. 제가 자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점점 이해가 됩니다. 우선 부산 국회의원 이름이 조성택 아니고 조경태 의원입니다. 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질문 겸 제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이게 보조수단으로 사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전자개표기로 전부 개표를 했는데 3시간 반이 걸렸으면 그거는 보조수단이니까 일일이 개표를 하더라도 그 보조수단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100% 수개표만 했다면 7시간 반이 걸렸다고 할 것 같으면 보조수단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논리가 조금 더 치밀해야 되겠다. 그걸 제가 느꼈어요. 전체적으로 다 맞는 말씀인데 시간은 이제 이걸 수개표를 안 했다. 그 증거를 명확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산 개표기는 조작이 가능하다. 조작 시연하는 걸 제가 또 제 눈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5표 중에 1표는 다른 후보한테로 가거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놓으면 말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를 전산 조작을 그렇게 명령어를 집어넣어 놓으면 예를 들어 1번 표를 5표를 계속 찍는데 그 중에 1표가 2번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1번을 찍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본표가 나와버렸다 하는 것은 그렇게 명령하지 아니하면 기기라는 거짓말을 안 하는 건데 명령을 하지 않았으면 왜 홍표가 나오냐? 이거는 조작의 증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아까 그 부분이 좀 논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3시간 반이 걸렸으면 전자 개표하는데 시간이 3시간 반이 걸렸으면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단축이 돼야 될 거예요. 그 100몇씩 나오니까 그것을 일일이 눈으로 확인을 하더라도 7시간 반 더하기 3시간 반이 아니고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표를 올려놓고
섞여 있는 표를 하나하나 골라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전자개표기로 걸렀기 때문에 거기에 홈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는 데는 7시간 반 더하기 3시간 반이 아닙니다. 그 도움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조 수단이니까 그 논리를 좀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진짜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원래는 제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적에 사람이 수개표를 하고 은행처럼 뒤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내부에서 많이 다투었습니다. 다투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를 먼저 서고 뒤에 수작업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두 운영 중에서 은행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면 그 정확성을 더 보완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중앙선관위가 하는 저런 방식은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3시간 반 더하기 7시간 반보다 줄수는 있습니다. 있고 전자개표기를 돌리고 중앙선관위에 어떻게 왔느냐 돌리고는 이제 저한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같은 건 손으로 문으로 하는 걸 확신해야 하니까 직원들하고 그 관리하면서 계속 상황을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니까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억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괜히 그 사람들한테 비비고 하니까 막 시킨 대로 해왔는데 그렇게 해왔으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개편장에서 책임자로 오래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방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제일 피곤한 순간이 개편장입니다. 지금까지 필요가 늦을 때 아니고 최고 늦을 때는 그 시점이 개편하는 그 시점입니다. 피곤하고 너무하니까 속으로 마음속으로 일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시켜서 가는 거야. 아, 전자개표기 정확하니까. 사실 수작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방치를 해왔는 거예요. 방치를 해오니까 이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개표 사무원들은 늘 오시는 분들이 와요.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어디 직원이 오거든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훈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수작개표 안 하는 거를, 수개표 안 하는 거를. 그 훈련된 것을 제가 이번에 강남지부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냐면 수개표를 안 하길래 순간위원회를 해가지고 수개표 안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정보를 갖다가 제시하면서 하니까 순간위원회는 잘 몰라요. 한참 승인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통이 전날 수독돼가지고 무효됐다 하니까 항상 이제 서류를 보고 하더니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개표 상황들한테 수개표를 해라. 그래가지고 수개표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한 모습을 보니까 그 탁성이 저지가지고 못하는데 기껏 해봐야 손으로 뚜루룩 이래보고 눈치 보고 하고 제가 보고 이제 유심히 보면은 한장한장 하는 것처럼 하고 또 돌아서서 딴 데 보고 있으면 보고 있다가 살짝 돌려보면 또 옛날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탁성이 저져버렸어요. 그 절차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시간은 약간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빨리 하고 나서 정리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에 완전히 수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7시간 반보다는 줄 수가 있습니다. 줄 수가 있고요. 아까도 여기 화면상에 나왔는데 개표 사항표가 나옵니다. 개표기가 돌아가면 개표 사항표가 나와 사항표 안에 개표기가 돌아가는 시간 그 다음에 사람들이 수작업을 하는 시간이 각 나옵니다. 계산대가 나옵니다. 그 계산되는 나온 시간을 요번에는 전부 다 정보 공개를 받아서 분석을 해왔어요. 해보니까 거의가 수작업 한 데가 없었어요. 시간상. 왜 이 동작, 사람 동작하는 게 사람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행동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시간 저번에 1월 17일 CN에서 시간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맞춰보니까 수작업 기준에 한 대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 공개 한 대가 나가지고 이제 아는 직원이니까 바람 많이 했나 안 했나 그 다음 뭐 하는데 시간이 다 나오는데 했나 안 했나 말을 못 하는데
저희 현장에서 나왔고 취재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근데 이 수자국 개표이 안 하는 것이 아니 법원에서 항의가 안 되니까, 항의가 되면 법원에서는 땅 변경을 못 됩니다. 땅 이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상황이 이렇고 사전을 넣어가지고 사전 판결을 할 수가 있어요. 선거의 재판은 사전 판결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 판결을 해주면 권력자들이 전부 다 권력을 지금 권력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선거법에는 사전이 안 나옵니다. 딱 해가지고 걸렸으면 걸려도 맞으면 인용 이런 식으로 해요. 명백하게. 결국은 행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지금 어머니를 살인했는데 무슨 핑계를 대도 그건 용서 안 된다니까. 그렇게 선거법도 그 판결을 하고 바랍니다. 근데 이 수자금 개표를 안 했으면 요번 재판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고,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 여러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공감을 하면서 법원에다가 압력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 지정서도 넣고 만약에 우리가 보고 있다. 요번 재판 만약에 우리가 수자금 개표 안 했는데 했다고 나오면 우리는 법원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압력이 들어가면 법원은 진실을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거기 계실 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수개표를 먼저 하든지 분류기로 그렇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아무튼 현실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분류기로 이렇게 각 포켓에 1번, 2번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요거는 문제는 뭐냐 그러면 분류기를 할 때에 그것을 정확하게만 한다 그러면은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고 수급표를 뭐 날라리로 하더라도 그래도 그거를 정확하게만 하면 맞는 건데, 조작을 할 때에 각 개표소에서 조작을 하는가, 저기 중앙 서버에서 조작을 하는가, 그 조작률이 각 개표소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저 강원도도 하고 경상도하고 전남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순천 같은 데서도 전라도인데 거기서 나와서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조작에 대해서는 지금 의심이 많을 거예요. 조작은 그 프로그램 운영 컴퓨터 안에는 실행하는 도구가 있고 그 파일 안에 실행하는 도구가 있고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를 개표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하고 이렇게 그걸 구분하니까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돌려주는 또 도구가 있어요. 애당초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 적에 그 프로그래머가 안에다가 예를 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로 이 나오도록 하고 사람들이 조금 이제 지침을 돌리고 하면 좀 잘 못 본다니까. 그때 가가지고는 어떻게 뭐 예를 들어 1번표 10번째는 2번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 착실하게 가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요것처럼 수개표를 안 하니까 그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적용돼가지고 수개표를 안 하면 그렇게 그거를 노래 만들어가지고 이거 구전개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영 프로그램을 이제 넣습니다. 컴퓨터에다가 아까 대외 컴퓨터에다가 딱 넣을 때 그런데 실제로 받은 프로그램은 약간 변조를 시켜가지고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 넣는 직원이 그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아는 사람은 딱 넣으면서 딱 집어넣고 있는데 그게 되면 전에 그 통진당에서 내부 경선하면서 소수 프로그램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소수 프로그램이 걸리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직원이 많이 하다니까. 그것처럼 이제 건드리면 또 사고 나는 거예요. 그 사고가 형태가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공표 무역이라 해요. 아까 김 목사님이 공표 무역으로 나온다고 안 했습니까? 그 나오는 형태가 공표와 무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방법이고 각 개표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개표소의 제어기마다 다 상황을 틀리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현장의 전문가가 거기서 조정을 하는지, 그럼 중앙에서 그거를 조정을 해주는지. 과거 자료를 보니까, 여기 있는 과거 자료를 보니까, 개표소마다 틀려요. 시간대가 틀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탱크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기계에 오류가 있으면 그 선거관리위원회마다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다 틀려요. 시간도 틀리고, 나오는 그 위치도 틀리고. 그런 걸 보기에는 과거 거는 해킹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마다 틀리게 나오고, 어떤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것을 중앙에서 조작을 하느냐? 중앙에서 못해요. 지역에서 네. 프로그래머가 있어서 하느냐? 예, 중앙에서 하려면 각 개표기에 들어갈 수 있는 주소이지요. 주소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게 힘들어요. 제일 손쉬운 방법이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프로그래머가 만들면서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은 주소를 아는 사람들이 일정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하든가. 요번에는 중앙선관위가 어려운 방식을 했다거든요. 어려운 방식이 뭐냐면, 개표기하고, 인터넷을 끊어놔야 되거든요. 인터넷을 끊어놔야 되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을 하냐면, 아까 목사님 맨 마지막에 방송사 데이터하고 중앙선관위 주는 마지막 개표 학대수하고 틀린다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주는 학생수와 공표수와 언론사를 봤으면 그 데이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건 뭐가는 전자기표로부터 인터넷은 연결 안 했지만 무슨 내용으로 하려면 그런 인생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전자기표에는 후보자들과 분류된 투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자기표가 분류하지 못한 미분류 투표지가 나옵니다. 그 정도가 나옵니다. 미분류 투표지 데이터는 중앙선관위 서버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들 분류된 데이터가 중앙선관위 서버가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언론사가 바로 송출해낸다고요. 그러니까 미분류 투표지만큼 적었다가 나중에 언론사에서는 대강 미분류수가 대강 수를 합산을 해가지고 보도를 하니까 중앙선관위 합격수보다 더 많아지는데, 그거는 요번에 저희들이 우리나라 제약단체 전부 다 합쳐가지고 중앙선관위 사람들하고 보관을 할 겁니다. 보관하면 검사들이 붙어가지고 그거는 수사를 해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그것만 찾아내야 될거예요. 그 찾아내면 틀림없이 무슨 내용이나 돈이 가지고 가져가면 그런 예산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를 공부를 해드리면 각 95선관위 위원장님들이 공포한 수를 중앙선관위 속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차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 표도 오차는 할 수가 없어요. 확진돼서 내려온다. 팩스로도 올라가고, 그 다음 한글 파일을 하나니까 또 워드를 쳐가지고 또 올라가거든요. 이중으로 올라가면 걸릴 수가 없죠. 근데 그 수를 받아가지고 언론사가 송출했다는데, 언론사가 그 수를 받아가 개표 방송을 했는데, 걸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걸린 게 나오기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내려간다면 2010년대에 왔습니다. 2010년대에 한명수 선거 캠프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 좀 보라고. 쫓아가니까 맨 마지막 서울시 선관위에서 나온 학생수하고 개표 방송에 나온 학생수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는데, 많이 더 많게 나왔는데 방송단에서 나온 숫자가. 그걸 가만보니까 또 이것도 바로 전자기표로 송출해가지고 대강 해가지고 헛수를 갖다가 국민들한테 보도를 해구나. 그걸 알고 한명수 캠프에다가 선거 물소선 늘자.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 하니까 한 며칠 있다가 통보를 준다고 해가지고 3일에 통보가 왔어요. 선거 물소선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래 끝났는데 그 당시는 진짜 아쉬웠어요.
그 당시에 우리 들어가가지고 그 개표에 있는 파일 투표리 개표하고 수건들을 제대로 했으면 그대로 바로 나가지고 한번수 서울시장 선거도 다시 했습니다. 그래 그걸 하고 나서 제가 바로 선거 보수는 걸었어요. 오세훈 시장 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고 버리니까 당사가 아니라 시장이 그만두고 버리니까 소송이 진행이 안 돼요. 새로운 선거가 진행되니까. 근데 그때 각하돼요. 각하돼서 박원순 시장이 되었을 때도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디도스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소송까지 들어갔다가 제가 선거 소송한 기간을 착각해가니 10일 만에 넣어야 되는데 14일로 생각하고 13일 때 가가지고 접수하니까 그 기간이 도과돼가지고 접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은 선거 소송 못 걸릴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 소송에도 국회의원 지금 비례대표 54명에다가 또 우리하고 같이 하는 사람, 그 밀양에 있는 우리 한 사람, 밀양 그 국회의원들도 부산 중구 또는 선거소송을 56사람이 선거소송을 들어놨습니다. 국회의원도. 그런데 1년이 다 돼가는데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선거소송들이 1월 4일날 들어가면 시임이 2월 25일이니까 빨리빨리 해가지고 시임되는 일에서 내야 되는 왜 내야 되냐. 허민훈 대통령은 지금 선거소송을 하는데 그 대통령이 2월 25일날 시임을 한다 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재판 운영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 보세요. 유럽이나. 시임전에 문제가 있으면 연방법원에서 나와가지고 밤을 시작하면서 빨리 결정해가지고 그 대통령에 대해서 정당성을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보세요. 법원이 아주 아프리카보다 못한 수준을 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해가지고 지금 뭐 선거 무효 아니면 우리를 기각시키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대통령이 임기 중에 선거 소송한다. 이게 좀 이해했습니까 이거? 그러고 법관들이 우리들처럼 경기 보고 싸움하는 것 때문에 믿을 수가 있어요. 제가 법관을 25년 동안 모셔봤다니까 선관위원회가 아닙니다. 법관들은 그런 기질이 없습니다. 성격상 완전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내가 관련 없으면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과연 저걸 하겠다. 저는 절대 불만은 안 합니다. 네, 저희가 이거 행사를 하면서 꼭 모시고 싶었던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경복 교수님입니다. 이경복 교수님 서울에서 하셨거든요. 네, 지금 오리엔테이션 기간이어가지고 세명대 전자선거대학과 교수님이신데 전문가죠. 전자는 전문가죠. 이분은 전자개혁이다 이거 왜 거짓말하나? 이거 IT 갖고 우리 IT 전문가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고 바보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명동 향기교회에서 그분이 직접 대표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찍은 영상 아예 공개를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수개표 안 하는 사람이 보다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네? 18대 대해서 부정선거 치면 나와요. 그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궁금하고 다 해석 못하시면 그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우리 이렇게 한현수 대표님이랑 올라와 있거든요. 좀 그걸 참조를 또 한 분은 누구냐면 다음 아고라 포럼방에 그 경제 포럼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루터기의 추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필명이 그루터기의 추억입니다. 그 사람들을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대표 조작에 있어서 아주 그 시립성 있는 그 로지스 카운슬 그걸 제기를 했었어요. 처음으로. 아마 통계 전문가 같아요. 통계학 전공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지금 비전문이 봤을 때 잘 어려워가지고 수학 전문이 좀 어려운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제 통계학과 교수, 전남대 교수, 전북대 교수, 저기 서울 시립대 교수
통계학과 교수들 7분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마 우리가 볼 때 통계학 전공자 같은데 이런 글을 썼다. 얼마나 신빙성 있는 글인지 좀 검증 좀 해주라. 그 중에 이제 그 전화를 드리면 그 중에 한 분 교수님 솔직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누구 말해주는 걸 몰라보고 있습니까? 박근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뭐하는 놈이냐? 당장 그럴 건데 아니 학자로서 그냥 이거 그래요. 그 자기 로지스틱 한국가 통계학이 통계학 그 분야더라고요. 학술하더라고요. 그게 검증만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와요. 굉장히 비겁하다라는 걸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도 없고 학자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 양심 있는 사람들 다 이걸 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 저 뒤에 선생님. 나와서 정말. 이번에 대부분에서 이것이 전산장비가 아니라 기계장비라고 해가지고 탑재를 나가면서 선관위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대법원장이 양승택이었습니다. 양승택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때 선관위원장을 했던 부정선거 투표함이 열린 채로다가 강남 어디가 도착하고 선관위 50명 중에서 다 돌려보내고 하고 했던 그 양승택이가 대법원장이었나요? 그거는 내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4.1 선거 말이죠. 그때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기 중이었습니다. 그건 선관위원장 하신 분입니까? 그 양반이? 네, 그것도 선관위원장 다 하시고, 예, 중앙선관위원장 다 하시고, 대법원장이 되었어요. 그분도 부정선거에 다 관련이 되었습니다. 관련이 되었습니다. 선관위 신도사 행정국을 할 때, 그때 선관위원장이 하는 사람입니까? 직접 다 했습니다. 예, 부산 지방법원장 쪽에 부산 광역시 선관위원장 갔을 거예요. 중앙선관위원장 갔을 거예요. 여간 하면서 그 끝나고 나서 바로 대법원장이 되었어요. 다 직접 관련되었습니다. 로지스틱 함수는 제가 대하는 게 보니까 논리적으로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그 법원에 자료 내기에는 뭐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만 가지고 있고 법원에는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그 왜 안 됐냐면 그 함수 그 자체가 부정선거 증거는 안 되거든요. 증거는 안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정확한 직접적인 증거를 넣어놓고 만약에 그걸 바꾸면서 약간 그 시간이 나면 로지스틱 함수도 넣고 통계학자, 통계 전문가들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법원에서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놨어요. 써놓고 아까 헌인에서 쓰는 개수기는 헌인에서 쓰는 개수기하고 여기 전자기술이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은행에서 쓰는 거는 우리 계산기처럼 안에 그 전산 뭡니까? 펌웨어 비슷하게 바꿀 수 없는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 이 전자기술은 아까 제어용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작 가능합니다. 조작 가능하고, 그리고 투표지 올리기라고, 일본에는, 일본과하고 한국과 구분해야 된다. 일본에는 투표지 올리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 선거제도하고 한국 선거제도하고 틀립니다. 일본에는 기면식입니다. 후보의 이름을 적습니다. 투표지에. 우리 한국은 도대령을 찍는 건 투표지이고, 그 형태가 일본에는 투표지 분리가 있어요.
의미를 가리려고 진짜 다른 것을 가리면 그 기계를 약간 개선해서 만드는 것이 특별히 권리입니다. 왜 돈은 아주 중요한 그 인쇄물이기 때문에 딱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이 인식을 해가지고 뭐 거의 뭐 1억 장, 수백억 장을 집어넣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수표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돈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인쇄물이 간단한 인쇄물이기 때문에 그 인쇄물을 집어넣고 넣는 데다가 그게 종이기 때문에 종이 수표지를 전산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2002년대 개발할 적에 제가 노조위원회하면서 처음부터 사용 못하도록 했어요. 왜 못하도록 했냐? 정확성이 없어요. 이상한 게 사용 못하도록 하고 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그 만드는 그 기술자들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종이 수표지는 전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기술적으로 억지로 이거 만들다가 문제 만들겠다고 2001년대에도 말이 있었습니다. 말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공기선거도 고치고 내가 만들지 마라. 그때도 사왔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해가 갈 거예요. 전산 조직으로만 순전히 하는 거는 정확합니다. 정확성이 인정받아요. 그 디지털은 거짓말 안 해요. 0하고 1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종이 투표지를 우리 기표만 안에다가 여러 상이 생깁니다. 그 사항을 기술자들이 기술적으로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전자기술기는 프로그램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사실은 그 한계를 학자들하고 나와가지고 20% 하고 폐기한다. 국민들 미안합니다. 우리 중앙선관에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배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 끝까지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의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거의 손으로 꼽고 물류가 나왔지요. 그거는 전자투표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전자투표기를 만들어놨어요. 그만큼 전가하지 못하는데 10년 전에 만들어놨어요. 행편이 없어요. 미국에는 전자투표기가 이번에 문제가 소송이 많이 생겼어요. 미국에는 어떤 여론이 잡히냐. 전자투표기 없애야 되겠다. 한국에 10년 전에 만들었어요. 행편이 없는 기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쓰려다가 그거는 그래도 정확성은 어느 정도 이제돼요.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투표지가 없이 은행에 가서 돈 찾을 때 하는 것처럼 터치식으로 부질러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차율이 되게 좀 낮아요. 그런데 이게 전자투표기는 종이로 하는 걸 해놨기 때문에 가격이 있기 때문에 100분의 3 사람보다 정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정확한 사람 만장 10만 명이 내줘도 오차가 안 납니다. 기계가 100장 하는데 석 장이 오차가 납니다. 그 서술이 했으니까 그게 이거 전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보드 잘못된 것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리 말하거든요. 예. 그거는 전자기표기를 쓰는 나라,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전자기표기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그 나라 행정기관에서는 저런 제품을 쓰거나 문제가 있으면 공시를 합니다. 우리가 이 기기를 쓰고 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좋은 게 있었다고 딱 그걸 해줘요. 우리 한국에는 행정은 그렇게 안 해요. 못하면 잘해주면 해주는데 못하면 안 해줍니다. 예. 내란된 지금 한번 나오시죠. 말씀이 잘 안 되면. 우리 목사님 큰일 저는 그 경험 논리상 지금 이명박 정부 지도하에서 학교의 당선을 위한 그 프로그램이 선거에 있어서 결과가 주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론에 이르러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국민선거 위반을 해서 우리가 제야정책 또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항의할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가장
파괴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또한 역할이 잘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관점은 내 개인적으로 100%는 입증을 하시긴 하는데, 과연 이명박으로부터 엄청난 이명박 국정 자금을 국회의원들이 많이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안기부에 못하고 코가 걸려서 할 말 그건다는 얘기.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기업 조연이 이 프로그램화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큰 대사를 진행하는데, 지금 현재 52건의 부정선거 선거소송 계획이 해놨다고 그러는데, 이 중간 구역에 전자 개표냐 지배식이냐 이런 것도 엄연한 사실도 불구하고 판단을 정말 얼추 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기대를 갖고 우리가 싸울 것인가? 기대치는 잘 잡으라. 그렇다고 하면 참 중간구역이다. 그럼 더 나은 대안은 어떤 것인지. 민주당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움직이기 위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 사회의 성공, 우리가 시민운동을 한다면 역설적으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선거 소송이나 7천 한 400명 되거든요. 왜 7,400명을 원고를 이렇게 신고를 했냐면, 이 부정선거 사실을 원고들이 많이 알고, 이 사실이 전 국민들이 공감을 하면, 대법원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죽더라도 진실이 규명할 수밖에 없어요. 규명할 수밖에 없는 법대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원고 소송인단을 모집했고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수가 모아전에 나와도 좋고요. 모아전에 나와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보도를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 정권하에서 전자기기를 처음 돌렸어요. 중앙선관위가.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니까 이래 말이 많아요. 당선소송, 선거번호소송 걸렸어요. 당선소송은 또 취하됐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정당성을 확보했어요. 법적으로. 확보하고 그 선거번호소송은 또 기각을 지키고, 사실은 그 당시 대법원에서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해서는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지금 10년 동안 내려오니까 한나라당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누리당에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됐는데, 그래가지고 서로 공복이 되었네요. 사실은 이거 전에라도 정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잘못되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공탕이 되어버려요. 공탕이 돼가지고, 지금 이 어떤 게임이가 하면,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거기에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고 나오면요, 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은 자원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내가 죽으려고 없어지는 쪽으로 절대 안 갑니다. 여보나 정치를 할 때는 그 길을 절대 가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나와가지고 내가 가려고 나오면 이 죄를 다 풀어버리려 하니까 민주당 자체가 먼저 없어지고 새누리당 없어지고, 그래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리상 서로가 딱 붙어버립니다. 실제 어떤 말이 나오면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친다는 말도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관해서는 두 당이 완전히 딱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뿌려야 되냐? 그래서 국민들이 뿌려야 된다. 너도 잘못했다. 너도 조용히 살아야 되라. 그러나 우리 참신한 당 두 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겠다. 제발 국민들이 사라져 달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10년 동안 이걸 하면서 과연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냐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 흘러가면 굉장히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제가 거기 나가서 심지어 이걸 없애보려고 했어요. 안 하려 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해가지고 비록 민요는 이루어지지만 피를 흘리면서 하면 그것도 피끝으로 또 다시 홍보가 되고 또 왔다 갔다 하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버려버리니까 버려도 또 미래가 없습니다. 이 미래가 또 없어요. 이래도 미래가 없고 그래서 방법을 시도했는데 저는 공감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이 진실을 공감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전 국민들이 공감해가지고 겁이 나서 국민의 힘이 겁이 나서 재판을 바로 규명하는데 진실을 구명해주고 털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법원 세력이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없는 것이 지금 다 불법이 다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근데 이해관계 단체들끼리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해관계 단체끼리 싸움이 벌어지면서 혁명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또 피를 흘릴 수도 있고 그것도 막아야 될 것 같고 제일 좋은 방법이 어머니들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여성들은 여성 특유의 본능이 있어요. 이 종족을 보존하고 이렇게 아우르는 본능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나서가지고 전체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이거 아니야. 이 잘못됐어. 이 일하면 안 돼. 난 미래가 없어. 내 손자가 내 아들 앞으로 좋은 미래가 없어. 이거 고쳐. 전부가 공감하면 어머니들이 공감하면 폭력이 없습니다. 왜 어머니들이 좋으냐? 어머니들이 단체 모이면 폭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피는 안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눈치 빠르게 뒤에 어머니들 뒤에서 도와주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도 안 흘리고 정리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제도가 끓여들면서 이제 4.19 혁명을 그 정신이 결국은 4.19 혁명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는 그래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기준을 잡아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되지. 이게 잘못하다 싶은 거 아니고 제가 걱정입니다. 저를 인해가지고 제가 10년 동안 일어나서 진실을 밝혀줬는데 이거를 인해가지고 피를 흘린다. 그 제일 지금 이 다니면서 제일 지금 걱정하는 게 겁니다. 절대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피를 흘리면 절대 그 기억이 완성이 아닙니다. 미완성을 끝나는 게 가지고. 요번에 이거는 4.19 혁명을 완성한다는 뜻에서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알았어야 이 나라 시국과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요번에 12월 19일날 끝나고 나서 제가訪問을 하는 바람에 전화가 수도지 왔어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데 10년 동안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계속 아직도 저도 길을 막고 있었다. 정당에 알렸느냐, 청와대에 알렸느냐, 법원에 알렸느냐, 검찰에 알렸느냐 다 알렸습니다. 사회 지도자들한테 알렸느냐, 알렸습니다. 큰 목사님한테 알렸느냐, 알렸습니다. 어디에? 사회적인 신분이 또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 몇 개가 있어요, 보니까. 몇 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풀 수가 없어요. 결국 전화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머니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도덕성과 양심이 남아있다는 가슴에 그 남자들보다 수준이 높더라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고쳐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이걸 고칠 사람이 없다. 그것은 각자는 제가 확인을 하고 계속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머니 세 분이 계신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남자들 그냥 피 흘리겠지요. 남자들 모이면 밑편이 오느냐 내 편이 오느냐 내가 무슨 출신이야 네가 무슨 출신이야 이러면서 싸움을 해요. 여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모여가지고 1시간 2시간에서 언니 오빠 되고 언니 아우 되고 다 아우러져요. 저는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내일을 해가지고 피 흘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되고 항상 그게 걱정이 돼요. 자다가도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잘못 풀리면 잘못된 사람들이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종종 돼요. 꿈도 꿔요. 이상한 꿈도 꾸고 피 흘리는 꿈 꾸고 상황 꿈 꾸면 이게 잘못돼가지고 역사가 뒤틀린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저 말이 들리면 들린다고 저한테 뭐 연락을 좀 해주시면 해주세요. 저는 10년 동안 하면서 보고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에 어머니들이 안세들이 나와서 한다고 하면 받아야 됩니다. 모든 거 받아야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피 흘리는 것이 물건들이 권하니까. 제발 어머니들이 나오시고 또 연락하는 어머니들이 앞장서고 젊은 어머니들이 뒤에서 밀면서 그 뒤에는 남자들이 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나은.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예, 우리 목회자들이 시국 성명을 지난 5일날 발표를 기독교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톨릭, 그다음에 불교계 동참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종교인들이 이제 최고의 보루라고 생각을 해서 나선 건데, 가톨릭 쪽에는 그 민주화운동가 유명하신 황세훈 씨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본인은 10분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후배 지금 정의구현 사제들에게 계속 한 여러 차례 전화를 하셨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다는데도 그분들이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결정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불교계는 실천수가에 그쪽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내드리고 곧 총회가 있다거나 총회 때 의제로 가보다가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다고 사무국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머니들도 그렇지만 종교인들도 좋습니다. 사실 종교인들도 걸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기독자 교수협회도 입장 표명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계도 원로이신 이만일 교수님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기독자 교수들 여성분과 더불어서 한명수 선생님 대표님과 수실대에서 저녁에 설명회를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말이 맞다면 우리가 맞서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설명회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잘 그분이 납득이 되었습니다. 네, 몇 시입니까? 네, 몇 시? 내일 6시입니다. 저녁. 서울? 예, 서울 수실대. 한경지 기념. 독립대? 네, 수실대 내에 한경지 기념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되고 있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오면서 확인한 사실인 겁니다. 이건 조금 우리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참 걱정이 되는 사안이고 반갑기도 하는 사안이기도 하는데, 박근혜 지금 당선 범위인데, 당선 자가 아닙니다. 당선 범위인데, 당선범 그 취임식 이틀 앞두고 아마 이 60개 노동단체들이 큰 집회를 선물로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철판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들 전혀 해결 안 하거든요. 있잖아요. 지금 나가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방송 들어가서. 그래서 노동단체들이 지금 난리가 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박근혜 그 정권 투쟁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대표 부장 가로쳐놓고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확실하게 드러난 국정을 산 것, 조직적인 그 여론 조작을 했던 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만으로 당선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무효잖아.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민주당 그 김현 대변인이 나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거 옛날 정부 관료도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국정을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무튼 국정조사를 다 되어라. 겨우 있다고 소리만 하고 있어요. 겨우 한다는 소리를 그럽니다. 국정을 없애면 끝납니까?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건 선거 무효입니다.
사람들을 처리한다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 요번에 국정원 사건도 그 옛날 지방공무원 사건과 똑같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은 전부 다 파면 대응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지방 자치단체장이 앞서는 검찰에 보관을 하고, 원래 공무원 비용사들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조직적 행위 나왔거든요, 인터넷상에. 성공하면 한 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 후보자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당선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반복적인 하는 걸 자꾸 말을 하는 건 아니면 문자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면 그게 성공행위입니다. 엄연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저렇게 무용을 해나가고 국정원장은 그 직원을 징계도 안 치고 그대로 방치하고 검찰에 고발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저거는 그 기관의 그 뭡니까? 선거운동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법에. 그게 바로 위반이에요. 이번에 지금 선거운동사에 큰 사이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도 저희들 요거 소송하는데 선거운동사에로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이번에 저희 신원장 윤정훈 목사 구속된 사람, SNS 구속된 그분은 선거 사무실을 한 곳만 만들어야 됩니다. 선거 사무실을 또 따로 만들어내고, 따로 만드는 그것도 이번인데, 그 속에서, 아까 그 국정원에서는 SNS로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것도 큰 건이에요. 그것도 이제 구속이 되거든요. 그것도 큰 선거무효 사유에 들어가요. 그러면 요번에 우리 선거무효 소송에 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이 국민운동위가 잘 되면, 저 소망은 빨리 끝나가지고, 지금 선거무효 확인을 받고 60일 이내에 빨리 개선되면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고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놔야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이 왜 그런가 합니까? 또 가만히 보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면 국회의원 선거는 자동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이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뜻은 바른 나라를 꾸리고 가자는데 국회의원 300명이 사실 정치인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항이 되는 대통령이 이번에 딱 그 재선거를 하면 자동으로 국회의원들 다 3회 재선거예요. 왜냐? 56명 제가 선거 벌써도 늘어나거든요. 56명이 안 들어가더라도 나머지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도덕적으로 거부를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싫어야 돼요. 결국은 싫어하면서 이 나라는 또 끌어내려 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국가의 예산이 엄청나게 들었는데 왜 또 싫어하느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이 비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르면서 가는 겁니다. 피 흘리는 것보다 100분이, 1000분이 비용밖에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두 다시 된다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그렇게 변할지 모릅니다. 또 뭐 질문하시는 거죠? 저는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외국에 있는 해외 교포들이 뭐 10시간씩 이동을 해가지고 투표하고 그랬는데 결과가 이렇게 부정투표가 되었다 해서 5번 광고를 했고 지금 6번째 어떤 광고를 했는가 하니 제가 좀 보내주시겠습니다.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 줄여가지고 유권소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개설을 하고 12, 19 부정선거 4.1 부정식 예선 4.19km 걷기 대회를 2월 24일 일요일 오후 2시 솔밭공원 앞에서 출발해가지고 4.19 탑까지 걸어가는 걷기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권소 카페를 칠판에다가 좀 써드리는
학습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닌데 못 알아먹겠어요. 그래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 참여하니까 이제 머리에 들어옵니다. 이걸 학습을 해가지고 비록 그 박근혜가 그 취임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고 그 후에라도, 왜냐하면 다음번에는 당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해가지고 연대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그 목사들이 하는 일과 또 여기 그 유권소에서 하는 일, 이분들은 전 지구에 흩어져 사는 해외 교포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10시간, 20시간씩 갔다가 가서 투표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니까 우리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국내에서 우리는 거리도 서로 가까운데, 그래서 힘을 합하고 분명히 이 개념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또 어떤 그 계기가 되면 다시 모일 수 있어야 되고,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한번 하고 말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 이름하고 그 연락처를 지금 적어 놓은 것인데, 조직이 돼야 됩니다. 학습이 돼야 되고, 조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대할 하나의 그 단체를 제가 그 카페 주소를,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적어 가셔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이 모든 자료들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냥 다른 이야기는 하고, 어쨌든 그 귀순, 북한 그 귀순이 눈 두들고 들어가지 국정원에서 전혀 몰랐다고 하는 김관진이 나쁜 놈하고, 또 저기 그 지금 아까 김안나가 그 자기 형 데리러 지금 오빠 데리러 가 어찌고 그런 그 정부 내에 있는 그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정원, 로켓을 쏘고 있는데 북한에 쏠 가능성이 없다고 또 그렇게 했던 이 국정원을 다른 데서 좀이 그냥 정인이 뭐니 그거 떠나서 항상 막 그 친여로 이러자면 기독교 교단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잘 좀 설득을 시켜갖고, 이게 국가 안보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이 완전히 국정원이 아까 한 선생님 같은 사람 미행이라고 이게 되겠냐. 그러면서 국정원이 본연의 일을 하지 않은 직무 유기로 국정원을 정말 어떻게 좀 공격하는 또 하나의 단체를 좀 만들어서 우리하고 같이 일하게 하고, 지금 변호사님이 선임이 됐대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선거 투표함 보전 신청을 해줬죠. 다 해줬었죠. 그러면 지금 이거를 좀 서명운동 같이 아까 국민이 일어나야 된다 보니까 특별히 가서 나 죽는 거 보려고 그러냐는 않더라도 이건 정말로 밝혀야 된다 하고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아까 기독자 교수협회나 목사님들이나 대학 교수나 사회운동가들이나 7,000명이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좀 서명을 활동해 가면서 이 팜플렛을 이렇게 옆에 놓고 이렇게 알리는 그런 서명운동과 국정원을 다른 측면에서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어떤 단체를 좀 만드는 두 가지를 좀 저희들도 지금 인생문도 만들어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사실은 모범을 적극적으로 하면 자꾸 사기꾼으로 제가 보고 트위터로 인터넷 올라오고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어느 정도인데 주긴 배웠는데 그 되면 모범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하고 지금은 한국 사회가 제가 10년 동안 다니면서 어떻게 문제가 생긴다는
2003년도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앞장섰는데 그때는 그 보수니 진보니 이런 게 없었습니다. 다 나왔어요. 다 나와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2005년도에 와서 보니까 막 둘이 나눠져가지고 지금은 막 굉장히 나눠져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양쪽에서 부정선거 강의해달라고 부릅니다. 이게 보면 보수는 보수 자기들 생각, 자기들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건을 그 다음 진보는 진보대로 자기들 이론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왜 틀리나 이거는 진보고 보수 사건이 아니거든요. 우리 법법 사회거든요. 우리나라 질서거든요. 질서니까 그걸 모두 떠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두 진영이 나눠져 있으니까 두 진영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시냐면 그 두 진영이 나눠서 계속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두 진영이 다 피해자다. 이러면 안 된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아우러져가지고 있으면 모든 다 해결될 수가 있다. 그러면 국민 대접도 받을 수가 있고 제발 합치시오. 이거는 지금 모양도 안 좋고 이상하다. 이웃끼리 말도 안 하고 이건 이상하니까 합치면 저 기득권층이나 우리를 그간한 층에서 긴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들어온다. 그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에는 제가 많이 다니는 지역은 합치는 걸로 마음을 놓고 있어요. 왜냐? 영광보이는 다 알았어요. 10년 지나니까. 이 합쳐야되면 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공통상황은 공통상황이고 경쟁한 상황은 경쟁한 상황이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하셔야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고 있습니다. 제가 10년간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 국민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 본인이 산다요. 국민의 기관이 있어야 된다. 시민단체라는 큰 기관이 있어가지고 정부가 장만하는 야단치고 법원이 장만하는 또 야단치고 국회가 장만하는 야단치고 하는 진짜 실제 국민단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은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지. 지금 국민이 없습니다. 제가 10년 다른 경우가 뭐 국민이 없어요. 과연 우리가 국민인가? 국민 절대 법사는 국민인가? 실제로 보면 국민이 아닙니다. 국민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 법과 똑같이 할 수 있게끔 국가기관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국가기관이 있더니 진짜 국민들을 위한 기관도 있어야 된다. 그런 견제를 확실히 해놔야 국가기관에서도 국민을 나쁘지 않고 국민도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있으면 국가기관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어날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런 집행으로 가면 우리 국민들이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더 나빠질 일은 없다 지금. 그런 시민한테 반드시 맡기셔야 된다. 그 제가 주장을 한번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시죠. 제가 조금 명확히 말씀드리고 그 카페 이름이 Fight for Voters' Rights이 되어 있습니다. 유권자의 권리를 위한 싸움. 그래서 F, O, 사죠. V, R, com. 배우시죠? Fight for Voters' Rights. F4VR.com.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대표 시연회 할 때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홍명선 선생님께서 강요하신 시연회였는데 그때 홍명선 선생님께서 해보자 부산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산으로 마이크를 그때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젊은 층이 가장 이런 시국에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팟캐스트를 활동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팟캐스트 방송도 제가 두 번 해봤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팟캐스트 방송하고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가지고 계속 이제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비도 지금 구입을 해놨습니다. 옛날 같으면 방송하는 장비가 굉장히 비싼데 요즘은 장비가 한 200만 원 있으면 장비 사가지고 방송도 할 수 있고 밖에 방송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한 두세 번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정리가 되면 꼭 갈 겁니다. 하고 1월 17일 날 시연에서는 그렇게 불참선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전에 시연에 참여하라고 하루 전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몇 시까지 참여하냐면 2시까지 참여해야 했습니다. 근데 시간에서 반복했는데 1시까지 참여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날. 왜 1시까지 참여하냐고 물어보니까 빨리 시작해야겠다고. 그 약속을 거르치면서 우리가 밥을 빨리 먹고 국회에 들어가보니까 우리가 오기 전에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강의를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그랬는 게 보니까 시간을 갖다 한 시간 늦게 오도록 만들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사실 1월 17일은 앞으로 역사상 이 밝혀지면 귀중한 날이 될 때예요. 국회에서. 그 부정선거가 자기를 숨기려 했는데 그 사건을 인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전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아까 여기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산조직이라는 거 전산 전문가가 와서 밝혀져버렸고 그 수장을 대표 안 한 것도 밝혀져버렸고 다 밝혀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실수한 게 뭐였냐면 그 이경국 교수님을 퇴원을 안 했으면 이렇게 사건이 안 되었는데 퇴원을 해버렸어요. 중앙선관위는 그때 자격이 사법시민 대미자 자격입니다. 그 정당에서 중앙선관위를 대미자 자격으로 불러가면 안타놓고 하는데 그 대미자가 국회 그 강원을 불러다가 자기들이 초대한 교수를 갖다가 퇴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면 안 돼요. 그 바람에 이 사건이 더 터지게 됐습니다. 지식도 알려지고 사건이 그거예요. 그래 지금 한번 보세요. 중앙선관위가 공식 바꾸지 못한다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한 이야기 모든 것이 의사실로면 공직선거법 250조에 해가지고 250조를 못하면 국회의원들 그 자기 상실되는 조문입니다. 의사실 유도를 해가지고 100만 이상 벌금 제일 많이 받는 조문이 250조입니다. 의사실 유도. 그거에 그래서 저는 다음 수간 한참 살아야 됩니다. 못 집어넣는다. 못 집어넣는다. 집어넣으면 통과가 됩니다. 왜냐면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사건 상황이.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또 한번 나오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정읍에서 오셨습니다. 김효소라고 하고 유로기라고 합니다. 한일 선생님 저희 직접 통화를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와서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거의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9일부터 이제 저는 요번에 누구나다 얘기했지만 새로 정권 창출이 됐을 때에 대해서 하나 트윗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논천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농업 정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능수할 수 없는 상황을 제가 느꼈어요. 19일날. 그날 바로 이제 전자기표기 문제를 딱 검색을 했더니 한영 선생님 동영상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계속 폰을 났어요. 그 통에 거의 지금까지 한 열흘 정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 외에 거의 집중을 해왔는데요. 거의 오늘 이제 요약해서 다 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이제 감사한데 이제 빠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년 번호가 돌아왔을 때 이번 선거부터입니까? 네,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선거가 주인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근거더라고요. 어떻게 1년 번호가 없이 스캔을 해서 각 지역마다 투표용지를 쓰게 하느냐,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초에 간단하게 그걸 이제 해서 품지가 한 열흘 됐는데 요즘 또 계속 거기에 사람들이 반응이
하고 있고요. 아주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90이 다닌 어머니들 모시고 다녀서 제가 이제 성당에 다녀요. 근데 이제 제가 성당 기도회를 가서 저희 할머니들께 말씀드렸어요. 이거 10년 동안 우리 지금 계속 부정선거에서 이명박 이거 500만 표 조작한 거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들이 막 거의 잠을 못 잘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가 좀 늦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이 이게 행정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업무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지금 사실 지쳐있죠. 사실 25년 동안 이렇게 10년 동안 그래도 당신이 우리가 면했지만 거의 부도위기에 날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부 지쳐있기 때문에 그렇지 정직한 것이 없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좀 부끄럽게 여겨지고요. 저희 신부님들 통해서 저도 한번 애를 많이 써보겠습니다. 박수로 마치지요. 더 이상 말씀 안 해도 아니, 소금을 어떻게 나가는 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 대선 9일 전에 인백 카페에서 50점을 프로를 갖다가 얘기한 게 있는데 그걸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그 트위터상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프레스비프에서 프레스 바이플이죠. 프레스 바이플에서 보도가 있고 저희 목회자 모임 카페에 아시나요? 그 목회자 모임 가로치고 18대에서 부정선거 유명 목회자 모임입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올려놓을게요. 예. 오늘 가서 올려놓겠습니다. 저희 검색해 보시면 예. 목회자 모임. 그 말도 제가 한마디도 아는데 저도 지금 준비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지금 3시간 10분 동안 이렇게 공청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경청을 해주시고 또 진지하게 질문도 해주시고 진행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한현수 대표님 굉장히 제가 만날수록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이분은 10년간 싸워서 왜 어떻게 누가 듣지 말고 지금도 의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막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그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라고 밝히지 못하는데 1시간 동안 뽑아서 전화로 들어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아닌 사람.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그런 황당한 정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진실을 좀 알려주시고요. 우리도 김우영 목사님도 작년 4.1 총선 때부터 함께 하시는 그건 다 전문가가 되셔서 아까 설명 우리 한 대표님 별로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잘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오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박수 기념자에 같이 하신 분 앞에 나와서 잠깐만요. 제가 우리 경주 지역에서